도심 한복판에서 시내버스가 폭발했습니다. 신호대기 후 서서히 출발하던 버스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폭발로 자욱한 연기가 일어나고 놀란 승객들이 차 유리창을 깨고 차도로 뛰어내립니다. 지난 8월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버스 폭발 사고. 시민의 발해라 불리는 시내버스였기에 그 충격은 더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28살의 이효정 씨. 운전기사 뒤편 폭발 지점이었던 천연가스 연료통 부근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발목이 절단되었다고 보도됐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그녀는 지금 재근 수술을 통해 잃었던 발의 모양을 되찾아가는 중이다. 수술 남은 거 다 잘 이겨내서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사고로 인한 외상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선천성 이상으로 신체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재근 성형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내가 잃었던 거를 다시 찾아줘서 원상복귀됐다. 그전하고 똑같이 됐다.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게 재건수술이 아닌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외형적 결함을 복원해준다는 재건 성형.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지난 8월 미국의 한 시사주간지 표지에는 충격적인 한 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일명 코 없는 여인으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은 아프간의 18세 소녀 비비 아이샤의 사진인데요. 12살의 어린 나이에 탈레반 남성과 결혼했던 아이샤는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주했다가 붙잡힌 후 남편에 의해서 이토록 끔찍한 처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대중들 앞에 다시 등장한 아이샤는 놀랍게도 오똑한 코를 다시 회복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성형수술 덕분인데요. 보통 성형이라고 하면 좀 더 예뻐지고 싶은 사람들의 미용 성형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아이샤처럼 어떤 불의의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를 재건하기 위해서 성형외과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버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2달여가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효정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부터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고 일어나 앉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많이 나아지죠, 지금. 예. 지금은 양반됐어요. 지금은 이제 희망이 있죠. 처음부터 안 된다고는 안 했거든요. 저도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심각했던 처음 상태에 비하면 이제 안정을 많이 되찾은 효정 씨. 하지만 너무나도 잊고 싶은 일이기 때문인지 효정 씨는 사고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다. 폭발했을 당시에 어떤 그런 기억이 안 나세요? 전혀 안 나요. 그날 자체가 다 기억이 안 나요. 깨어보니까 중환자실이었어요. 과다출혈과 쇼크로 사경을 헤매며 응급수술을 거듭한 후 의식을 되찾고 비로소 알게 된 발의 상태는 상상을 초월했다. 양쪽 발 모두 발 뒤꿈치부터 발목까지가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폭발 사고이기 때문에 어떤 열상이나 이렇게 찢어진 상처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발이 폭발해서 터져나간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발 그 뒤꿈치가 거의 다 없어졌고 발이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붙어 있는 정도의 상태였고 절단 수술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차라리 두 발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그 힘겨운 사투 속에서 효정 씨도 어머니도 결코 발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근육과 신경이 살아있는 발가락 때문이었다. 어떻게 포기를 해요? 발가락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이 다음에라도 계속 걸어서만 나가게 해달라고. 잘 지냈어요? 그렇다면 현재 양쪽 발의 상태는 어떨까? 지난 9월 재건 수술을 받은 효정 씨의 왼발. 옆구리에서 살을 떼어 이식했다는 왼쪽 발은 아직 외관상으로 원래의 발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모양은 갖춰진 상태였다. 발의 모양이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요.
뭐 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은 원래 발 모양과 비슷하게 이렇게 부위에 깔아앉으면 괜찮을 거예요. 왼발보다 상처가 더 심했던 오른발 역시 며칠 후 재건 수술을 앞두고 있다. 심하게 훼손된 딸의 발을 엄두가 안 나 차마 볼 수가 없었다는 어머니도 이제는 조금씩 지켜볼 수 있게 됐다. 근데 우리 딸은 아직까지 구두도 안 신은 발이에요. 매일 운동화만 신고 다녔어요. 높은 하이힐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신어.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그냥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놀러도 많이 다니고 싶고. 그냥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일주일 후 오른쪽 발의 재건을 위해 다시 수술대에 오른 효정 씨.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발의 모양을 재건하게 될까? 몸의 다른 부분에서 좀 남아있는 조직을 저희가 떼어서 그 부분을 원래의 모습대로 이렇게 복원시켜주는 수술을 우리가 재건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수술은 그냥 살을 갖다 붙이면 살질 않고 그 살로 가는 혈관을 같이 우리가 찾아서 그 살과 함께 우리가 옮긴 다음에 그 혈관들을 그 현미경으로 보고 연결해주는 그런 미세 수술을 해야만이 그 살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리 피판술이라 불리는 이 수술은 쉽게 말해 피부만이 아니라 그 아래 혈관을 포함한 조직까지도 함께 옮겨주는 수술법이다. 효정 씨의 발 재건 수술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발 뒤꿈치 손실된 부위에 이식해줄 환자 본인의 조직을 떼어내야 한다. 주로 허벅지나 옆구리 등 살이 많은 부위를 이용하는데 이때 피부만이 아니라 그 아래 동맥과 정맥까지도 함께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떼어낸 조직은 손실된 부위에 이식하는데 혈관들을 제대로 연결해야만 이식한 조직이 괴사하지 않고 생착, 즉 살아남을 수 있다. 쪽 다리 다 지금 뼈를 이식을 해야 됩니다. 뼈를 이식을 해서 그 뼈가 이제 원하는 만큼 잘 붙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걷는 이제 재활 치료를 이제 해야 되겠죠. 저희가 예상한 대로 된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자기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경기도 광명에서 만난 47살 김윤정 씨. 이것저것 장을 보는 사이사이로 화상의 흔적과 함께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그녀의 손이 눈에 띈다. 화상 후유증을 해서 이렇게 손이 불편한 땡기게 된다. 너무나도 차라리 이렇게 여기서도 자세히 보니 손 전체를 뒤덮은 흉터와 함께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손가락들. 김윤정 씨가 이렇게 큰 화상을 입게 된 건 지난 2003년. 너무도 어이없게 일어난 사고 때문이었다. 큰 기름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 버리는 불씨에 의해서 내가 바로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이 붙으면서 저한테도 같이 옮겨 붙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붙었죠. 여기까지. 왼쪽 종아리부터 허벅지, 배, 그리고 손과 팔에 이르기까지 화마는 몸의 한쪽을 거의 휩쓸고 지나갔다. 특히 왼손은 흉터가 심하고 손가락이 오그라붙어 손의 기능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 팔 부위 3도였고 나머지는 2도. 중환자실에서 거의 한 20일 넘게 한 달 가까이 저희가 있었어요. 화상을 입은 지도 벌써 7년째. 보기 싫은 흉터는 접어두고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손 때문에 김윤정 씨는 집안일마저도 쉽지가 않다. 도마에 놓고 손을 놓고 이렇게 썰다가 손을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게 되는 거예요. 20살 무렵부터 오랫동안 미용 일을 해왔다는 김윤정 씨는 지금도 화상으로 지금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녀의 소망은 망가진 손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해서 다시 당당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다.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싶어도 손이 기능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으니까 옛날 했던 그 미용을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해 보고 싶어요. 화상으로 인해 변형이 온 후 오랫동안